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광민 교수입니다. 이번에 수업을 이제 CVB와 도시마케팅 대면 수업을 이번에 신청을 했었어요. 대면 수업을 신청을 했고 한 70%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30%가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또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어떤 이슈 때문에 이번에도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3주간.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볼 수 있다는 기대에 엄청 차 있다가 여간 실망감이 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이제 수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공유를 하고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리고 저의 어떤 전달력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너무 슬픈 거죠.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코로나가 이제 발병을 한 지 8, 9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영상 강의와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된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비대면 강의라도 어떤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해야 될지 이제는 좀 확신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수업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엔 CVB와 도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CVB는 지금 이미 이 수업을 들을 정도의 학생들이면 CVB는 이제는 뭔지는 아실 거예요. 컨벤션 뷰로,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라고 해서 이 약자가 C, V, B가 약자로 해서 CVB, 국제회의 전담 기구, 전담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컨벤션 비지터스 앤 뷰로,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여튼 사무국이란 뜻입니다. 전담기구, 컨벤션의 전담기구. 주로 최초로 나왔던 거는 미국에서 사실 이 용어가 나왔고 이 용어가 나오기까지의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CO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니면 컨벤션 뷰로가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PCO랑 컨벤션 뷰로의 어떤 역할 분담은 차이가 있습니다. PCO는 사실 어떤 국제회의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대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제회의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실제로 컨벤션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전 그리고 사후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O는 등록 대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하는 운영 주체라고 어쨌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크냐면 크게 범주에는 도시 마케팅부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나라의 어떤 기능을 컨벤션 뷰로가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기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단 컨벤션 뷰로는 도시 마케팅, 좀 크게는 컨벤션 마케팅에서 크게는 도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컨벤션 뷰로는 도시를 아주 잘 마케팅하고 흔히 말하는 포장하고 또 그거를 잘 팔 수 있게끔 도시를 잘 팔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브랜드가 필요하고요. 도시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그걸 세계 시장에 내놓고 그걸 계속 마케팅하는 그런 큰 범주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컨벤션 쪽 국제회의 전담 기구답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지원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무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범위로 어쨌든 도시 마케팅의 기능을 하고 있다. 도시 마케팅의 기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나 대부분의 기관들의 컨벤션 뷰로는 총괄적으로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CO는 철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그죠? 돈을 벌어야지, 흔히 말하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제 수익이 나야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고요. 컨벤션 뷰로 같은 전담 기구나 조직은 비영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이익의 달성을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도시 마케팅이랑 CVB가 연관이 되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유튜버 아니면 뭐 스트리머도 있고 인플루언서 관련한 국제회의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자. 인플루언서 관련한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 국제회의를 만약 부산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되게 큰 규모고 되게 유명해.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이벤트 행사다. 그거를 부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최자라고 그러죠. 그 인플루언서 관련한 회의의 주최자라고 하면 그 주최자가 한국을 떤 행사 장소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주최자라면 부산에 어떤 걸 보겠습니까? 어떤 걸 볼까요? 저는 뭘 보냐면요. 일단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그만한 관객들을 모집을 할 수 있는가를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막상 인플루언서들이 갔을 때 도시의 매력물들이 얼마나 많느냐를 봐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곳인가를 보고 도시의 문화나 유산이나 이 총체적인 걸 다 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걸 어필하고 그들에게 뭔가 제안을 던져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바로 컨벤션 뷰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벤션 뷰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VB에는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CVB는 손을 대기 위해서 도시 마케팅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좀 더 크게는 컨벤션 뷰로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 도시 계획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 관광이나 국제회의로 굉장히 뭐 산업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걸로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고 흔히 말하는 세금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리고 도시 전반의 발전이 관광이나 국제회의로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컨벤션 뷰로가 거기에 운영이나 아니 도시 계획에까지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막강한 어떤 권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CVB라고 하면 컨벤션 뷰로라고 하면 도시 마케팅의 총체적인 총괄 조직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리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관광 쪽에서 나왔던 첫 그 직장이 컨벤션 뷰로였습니다, 여러분. 컨벤션 뷰로였고 그 컨벤션 뷰로에서 도시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관광, 그 다음에 국제회의에 관련한 기업체,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신이 관광기업지원센터 영도에 있는 그런 게 전신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부산관광공사 안에 컨벤션 뷰로라는 조직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광이나 관광 저변에 걸친 아니 마이스 산업 저변에 걸친 그런 산업의 확산이나 활동을 장려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회의 유치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가 유치가 되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개최 지원이라고 하죠. 이런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CVB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 마케팅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관광을 알기 위해서 관광지를 굉장히 잘하고 도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컨벤션 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마케팅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도시를 브랜딩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메시지로 세계에 전달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도시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이 마케팅을 16주 내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주로 세분화를 시킬 거냐면 도시 브랜드를 여러분들 구축하는 방법과 또 도시 브랜드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까지 어떤 과정, 프로세스, 흔히 말하는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하고 브랜드는 무엇이며 또 이걸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또 세계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경로들을 쭉 훑어볼 거예요. 이 16주간에 그런 경로들을 훑어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CVB라는 어떤 일을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로세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브랜드 그리고 도시 브랜드 그 다음에 국가 브랜드 이 브랜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가 브랜드 그 다음에 도시 브랜드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업 브랜드 있죠. BMW도 있고 맥도날드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뭐 우버도 있고 다른 브랜드들의 예시를 통해서 그들은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했고 또 이걸 통해서 각 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들이나 아니면은 동아시아, 아세안 플러스 3 뭐 요즘에 뜨고 있는 베트남 시장 이런 데들은 나라들은 어떻게 도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사실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도시 마케팅이나 브랜드에 관한 교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걸 제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번에 이 수업을 하면서 좀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벤션 뷰로와 도시 마케팅은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도시 브랜드나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컨벤션 뷰로가 세계에 이것들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서 좀 교재를 하나 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들은 사실 뭐 교환이나 교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의 얘기를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대신에 이러닝 학습은 역시나 시험을 칠 때는 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론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도시 브랜드를 한번 만드는 것과 도시 브랜드를 넘어서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까지 중간고사는 도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중간고사는 시험을 칠 거고요. 또 이거를 확대를 해서 국가 브랜드의 어떤 메시지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 시험을 개개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제게 잘 들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뭐 그거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그 다음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배점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그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출석이 당연히 30%, 그 다음에 중간고사 뭐 20%,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 나머지는 태도 점수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로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될 거고요. 하지만 태도 부분에서, 출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깎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 제출에 있어서 늦었다. 예를 들어 제출이 늦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바로 사실은 저는 잘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받아줬는데 온라인상에 이걸 받아주니까 굉장히 늦게 제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기한을 잘 지키지 않으면 태도 점수에서 저는 많이 깎였습니다. 제출을 하더라도 기한 내에 혹시라도 제가 받아줬다. 하지만 그만한 페널티도 당연히 줄 뿐더러 태도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제출 기한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팀 과제는 이번에 없습니다. 팀 과제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각자가 누가 수업을 듣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한테 개인 과제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과제를 주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제출도 굉장히 잘 해주시길 바래요. OT는 뭐 그 정도 설명만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CVB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을 도시 마케팅을 하기 전에 브랜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과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 마케팅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스티브 이브와 도시 마케팅 안에서는 도시 브랜드와 국가 브랜드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그 브랜드를 기업의 예시나
그리고 기타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는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일,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삼아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될 거냐면 당연히 이론 수업도 이론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이 브랜드라는 게 있고 브랜드의 확장이란 말도 있고 하위 브랜드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기업으로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BMW,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BMW라는 브랜드가 있죠. 자동차 수입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위 브랜드가 있어요. 하위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브랜드는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 5시리즈, 6시리즈, 7시리즈 이렇게 시리즈로 A 시리즈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8시리즈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하위 브랜드를 두고 그 안에서 또 세부 브랜드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5 시리즈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중형 세단 차량입니다. 5 시리즈가 1 시리즈로 갈수록 소형이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사이즈가 커집니다. 흔히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건 바로 하위 브랜드예요. 하위. 하에 있다. BMW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밑에 하위 브랜드가 있는 거죠. 1 시리즈, 2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이렇게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장 브랜드는 뭐냐면 하위 브랜드 안에 예를 들어 5 시리즈라고 하면 중형 세단이죠. 5 시리즈 안에 차가 휘발유 방식인가 아니면 디젤 방식인가에 따라서 또 브랜드가 두 개 나뉘어지고 되고요. 그 세부 브랜드 안에서 또 뭐 예를 들어 5 시리즈면 앞에 5가 붙어서 뭐 520, 530, 뭐 545 아니면 M 시리즈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가 굉장히 하위가 세부 브랜드로 굉장히 확장성이 크게 나누게 됩니다. 이게 비록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시는 한국의 어떤 국가 브랜드가 있고요. 국가 브랜드 안에 그 하위에 도시 브랜드도 각자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 브랜드 안에 또 구마다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구청도 따로 있고요. 해운대 구청에 제가 선별하고 있는 해운대 구에 어떤 브랜드가 있고요. 또 진구의 브랜드도 따로 있고요. 그렇죠. 또 그 밑에 더 내려가다 보면 동도 심지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곳 안 가보셨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동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동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를 계속 이제 어필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하위 브랜드와 세부 브랜드, 확장 브랜드들이 이렇게 상위부터 쫙 위계로 나눠지는 브랜드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어떤 예시와 국가와 그리고 도시의 어떤 예시를 들면서 그걸 접목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브랜드는 무엇이냐, CVB가 추구하는 어떤 브랜드는 무엇이냐, 어떻게 브랜드가 되고 있냐,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방향이 나간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예시에 대해서도 각 나라의 예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들 수업을 부디 잘 들어서 적어도 이 수업에서는 브랜드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개성, 이렇게 브랜드 컨셉, 또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도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면 브랜드는 나올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브랜드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물체로 딱 잡히지 않지만 헷갈려요. 심볼이 뭐며, 로고가 뭐며, CI가 뭐며, BI가 뭐며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대로 개념만 잡고 가시면 앞으로 야, 브랜드 개성이 뭐냐? 브랜드 이미지는 뭐냐? 브랜드 뭐 다른 뭐 컨셉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차이점들을 알고 이걸 설명할 수 있고 도시에 있어서 도시 브랜드는 이거예요.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이거예요. 도시 브랜드 촉진이 이거예요. 도시 브랜드 충성도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범위를 말해서 딱딱딱딱딱딱 머릿속에서 체계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